부동산 경매, 그 경매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돈 되는 물건, 그러니까 싼 물건을 매물을 찾는 뭐 대표님만의 기준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초보자들은 주택만 일단 하시면 돼요. 경매를 들어왔을 때 네. 주택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돈벌이 이동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자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만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8년 만에 21억을 달성하신 새아들 아빠 이원일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들에게 경매를 알려주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새아들 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돈을 안 벌어봤어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25년 가량 수련하고 몸 수련하고 마음 수련하고 뭐 이랬는데 42살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셋이 있어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애들 공부하면 돈도 좀 대줘야 되고 네. 그 전까지는 돈을 안 벌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바로 수익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면 좀 공부하는 시기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42살에 이제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건데 네. 바로 돈을 못 벌죠. 그게 몇 년도였죠? 2012년? 그래도 꽤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20대 초반이어서 잘 모르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이렇게 좀 부동산 경매가 좀 유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좀 유행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경매는 뭐 들어오면 항상 유행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도 경쟁도 치열하고 좀 네. 어려운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네네. 치열하다고 해도 저도 그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돈 벌었고 네. 제가 가르쳤던 경매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300여 명이 넘게 낙찰을 받았는데 네. 그 학생들도 다 돈 벌었고 그러니까 그쵸. 네. 어려운 건 항상 어렵고 어렵지만 시작해서 실행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네. 있는 거죠. 그럼 40대 경매를 시작을 하셨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나 좀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그때 제가 경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돈을 네. 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42살까지 돈을 잘 벌어보지 않았죠. 20대 때 10대 때 뭐 알바 정도 하고 근데 네.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하니까 당연히 무섭죠. 좀 두렵고 이게 될까? 그 중에 이제 또 경매를 한다는 건 조금 더 두려운 일이고. 근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네. 그 수련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년에 1200. 그때 당시에 5억 정도 돼야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요. 네. 50년을 모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돈을 벌 수 없겠다. 모을 수 없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버는 것 말고 종잣돈을 모아서 그 종잣돈으로 뭔가 투자해야 된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땅이다. 근데 부동산 하는데 제가 종잣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월급 받고 뭐 제가 명상센터 조그맣게 했는데 그 돈이 안 모여.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적게 살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였어요. 물론 뭐 지금이랑은 부동산 시세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당시에 초기 자금으로 모으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00만 원요. 500만 원 딱 모으고 시작을 하셨고 그럼 500만 원이 31억이 된 거네요, 결국엔. 그 500만 원도 솔직히 제가 모은 건 아니고 네. 예, 그때 이제 그 저축은행인가 이런 데서 그 이자율 7%인가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빌려줬어요. 시작은 그걸로 했어 그냥. 500만 원도 이게 대출 받아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원래 돈을 모았는데 네. 애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금방 써져. 그럼 진짜 돈 모으기 여력이 없어서 그럼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일단은 뭐 그때랑 뭐 지금이랑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때랑 지금이랑 부동산 경매에 대한 메커니즘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초보자들이 소액으로 부자가 된 최근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요. 예.
걱정 없이 돈도 쓰고 이제 그럼 자본주의 걱정 없이 네. 돈 쓰려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한 500만 원씩은 벌 수 있는 게 부자 그렇죠. 정도의 수준 아닐까 근데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나온 건물을 가지려면 돈이 꽤 있어야 돼요. 네. 2, 3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짜리를 산다라고 하면 네. 월세는 50에서 70 사이 나와요. 그러면 500만 원 하려면은 몇 채 있어야 돼요? 최 10채 있어야 되겠죠, 10채. 네. 그럼 3천만 원으로 10채가 있으면 3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소액으로 부자 되는 것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네. 소액으로 부자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보통 부동산은 30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네네네. 되게 궁금한 거고 관심 있는 건데 소액으로 부자가 됐다? 좀 말이 안 맞는 거고 소액으로 부자의 길을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모이면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을 알겠습니다. 가지셔야 네. 돼요. 그럼 처음에는 한 2, 3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경매를 진행을 할 수는 있겠네요. 요즘은 어려울 것 같아요. 2, 300만 원으로는 어렵고 그때도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인천에 조그만 빌라를 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한테도 서울에 있는 낡은 빌라를 사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네.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은 생길 수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스텝별로 밟아가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네.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부동산 경매, 그 경매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좋은 매물을 찾고 싼 가격에 사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 되는 물건, 그러니까 싼 물건을 매물을 찾는 뭐 대표님만의 기준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쓴 책 아들이 네. 알바해서 번 돈 1,000만 원으로 서울에 집 샀다. 네. 그 책에도 제가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교 시학이라고 해서 일자리, 교통, 시장, 학교. 제가 지금 말이에요. 잠시만. 일자리, 교통, 교통, 시장, 시장, 학교. 학교. 네. 주택을 사려면 네. 요 네 가지 기준에 맞는 주택을 사면 된다. 가까우면 되겠죠. 가까우면 이 네 가지 기준하고 가까우면 네네. 좋은 집이에요. 그럼 일자리 먼저 말씀을 나누자면은 네. 회사랑 좀 가까운 데 있는 그런 부동산을 그렇죠. 구해라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많으면 사람이 네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돈 벌려고. 어. 옛날부터 네. 돈 벌 곳이 있는 자리는 사람이 붐볐죠. 두 번째 교통인데 네. 사실 뭐 역세권 뭐 이렇게들 얘기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데를 1순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고죠. 다른 교통 근데 지방은 이제 네. 터미널이 더 좋고요. 아. 네. 기차역. 네네. 네. 지방이라면 터미널, 그렇죠. 기차역 이렇게 기차역. 보고 맞죠. 서울, 인천, 경기면 지하철. 역세권으로 보고 네, 네, 네. 지하철로 보고 네, 이렇게. 네. 세 번째 저 이거는 조금 생소한데 시장 이건 뭔가요? 시장은 이제 집에서 네. 엄마들이 애들을 먹이려면 네. 장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재래시장도 좋고 큰 마트도 좋고 장보기가 괜찮아야 돼요.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 여기 네. 있어요. 그러네요. 네. 서울은 그러네요. 그럼요. 구리역도 괜찮나요? 그럼요. 지방도 다 똑같아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옆에 시장이 네.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우려되는 거는 시장 자체가 잠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면 되죠. 이렇게. 그 보다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문 닫은 집이 많아. 그러면 옆에 문 연 집 그 네. 사장님한테 오뎅 하나 사면서 물어봐야죠. 여기 왜 문 닫은 주먹구나. 집이 많아요? 그래요. 요즘에 장사 안 되고 다 이렇게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잘 됐지.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동네는. 그 다음에 학교. 네. 네. 초품화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초품화. 네. 그러니까 학교가 근처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교시학의 기준은 주택이에요. 주택을 보통 주택. 네. 남편과 아내 중에 주택을 누가 고를까요? 경제권 엄마인가요? 그렇죠. 와이프가 네. 고르잖아요. 네네네. 와이프가 고르는 이유는 장 보고 애 키우려고. 애가 근데 학교가 멀어. 그럼 되게 힘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럼 주택을 고를 때는 일교시학 이거는 꼭 명심을 하고 골라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건 주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경매가 주택 외에 뭐 오피스텔, 뭐 상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좀 그런 다른 건물
매물이라고 하나요? 매물들을 볼 때도 좀 그런 걸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예. 근데 초보자들 위주로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네네. 예, 초보자들은 주택만 일단 하시면 돼요. 경매를 들어왔을 때 네. 주택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내 재산을 지키기가. 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한 두세 개 정도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상가, 근린주택, 그 다음에 근린상가 이렇게 하면서 조그만 꼬마 빌딩 같은 걸 하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마지막엔 꼭 토지로 가셔야 돼요. 그게 부동산을 하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드머니. 예. 네. 사실 이 형편에 맞게 일자리, 교통, 시장, 학교를 보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가 35억이 나온 거예요. 떨어진 거지. 사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보여겠죠. 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건 돈 되는 물건이에요, 열받는 물건이에요. 열받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물건을 자꾸 골라. 그러면서 열을 받아. 그리고 돈 못 벌고 돈을 쓰죠. 네. 술 한잔 하고 막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자기 돈에 맞는 네. 물건을 꼭 찾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를 끌어서 네.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을 완전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받아야죠. 은행이 왜 대출을 해줄까요?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은행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내가 돈을 안 갚아도 그 집으로 자기가 원금 회수 다 할 수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 네. 재테크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에 대출 받은 걸 몰빵해야지. 네. 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4천만 원 여기 뭐 투자하고 1천만 원 내가 생활비 써야지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임장 같은 것도 많이 가시겠네요. 이전에 많이 갔죠. 네. 네. 요즘에 안 가시나요? 요즘에는 어제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요. 아 진짜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많이 가겠죠, 제가.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로 활동을 많이 할 때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임장은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여기 오피스텔 아까 제가 몇 평이냐 물어봤잖아요. 네. 예. 월세는 얼마예요? 저는 몰라요. 이게 임장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 그럼 밑에 가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월세 얼마예요? 나온 거 몇 개 있어요? 좀 올랐어요? 대충 파악해 보면 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오겠죠. 근데 대표님은 전문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쓱 들러보고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초보자들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좀 당연히. 임장을 갈 때 네. 기준 같은 거, 네. 필수 사항 같은 거 좀 딱 집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임장 갈 때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네. 내 집이랑 남의 집이랑. 내 집을 볼 때 내 집이라고 그래요. 입찰하고 싶은 물건을 저는 그냥 내 집이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려면 물건을 고른단 말이에요. 네. 물건을 골라서 이거 돈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세조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얼마짜리인지. 대부분 저는 시세조사를 전화로 하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전화를 다 한 다음에 꼭 봐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잡고 그 한 날 가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임장 갈 때 내 물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부동산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물건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약속된 남의 집 내 물건과 비슷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내 집을 볼 때 거기서 사람이 나에게 명도를 나중에 집을 넘겨줄 건데 네. 그 사람을 한번 스캔하는 거예요. 사람 성향이 어떤지 그 정확히 명도하는 책임자인지를. 그걸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인테리어가 어떤지. 아니면 뭐 하자가 없는지. 그렇죠. 네. 요즘에는 하자 있는 집은 별로 없고 네. 인테리어를 하면 싱크대하고 화장실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내부 한번 보고 거기 있는 사람 한번 보고 연락처 받고 이게 내 집을 볼 때 할 일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남의 집을 볼 때 남의 집을 볼 때는 이미 내가 전화로 시세 조사를 해서 궁금증이 있는 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는 그 집에 갔을 때 내 집보다 집이 적어. 근데 가격은 비싸. 그럼 가서 정확히 보는 거예요. 왜 가격이 비싸지? 이 집은 이래서 가격이 비싸구나. 그리고 특별히 싼 집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은 왜 싼지. 나는 이 집을 시세 조사할 때 1억으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 집은 똑같은 조건인데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시세조사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집을 보고 내 집을 8천만 원으로 깎을 건지
아니면 이 집에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니까 내 집은 1억으로 계속 둘 건지 이거를 비교하려고 남의 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너무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 비교했을 때 눈에 안 띄는 게 있잖아요. 뭐 네. 누수가 있었다든지. 네. 눈에 안 띄는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캐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죠.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집에도 물어봐야죠. 아직 그 혹시 작년 장마 때 뭔 일 예, 있었냐? 그렇지. 옆집 공사한 네. 적 있어요? 뭐 시끄러웠던 적 없어요? 위아래층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옵션이나 환경 같은 게 좋으면은 그런 매물이 만약에 부동산 경매에 나왔다. 그럼 경쟁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시세 차익도 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경쟁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경쟁은 나하고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경매가 이름대로 경쟁하면서 그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 결국 해다 보면 내가 경쟁자지 남들은 별 경쟁자가 안 돼요. 경매는 낙찰 받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높이 쓰면 돼요. 근데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 그랬잖아요. 시세 차익을 많이 얻고 싶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나왔어요. 네. 예. 근데 7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야. 네. 7천만 원으로 딱 사면 3천만 원 이익인데 네. 나는 3천만 원 이익 다 갖고 싶은 거죠. 네. 이 최저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 욕심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많이 해봐서 이 물건 1천만 원만 벌어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입찰했어. 그럼 내가 붙어요. 우리 저기 그 진행자님이 붙어요. 대표님이 붙으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만큼 욕심을 부려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경매를 하면은 예를 네. 들어서 진행자님이 저한테 경매를 한 달 배웠어요. 네. 내가 다 가르쳐 주거든 한 달에. 근데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고르고 아까처럼 전화조사하고 가서 한번 보고 법원에 가서 입찰했어. 네.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치고. 일주일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네.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 벌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1,000만 원, 아까 3천만 원 보고 네네네.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요만큼인데 돈 버는 건 이만큼 벌고 싶은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값어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리소스도 얼마 안 들고. 그럼요. 일주일 정도 투자하고 뭐 공부한 시간까지 그렇죠. 합쳐봐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1,000만 원을 그렇죠. 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구독자님들도 그런 가성비 식으로 짱이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가 마인드 같거든요. 네. 네.